속기자 꿀정보 시간입니다. 특히 한국 음식을 하는데 빠질 수 없는 조미료, 바로 소금이죠. 맛을 더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나트륨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한국인의 1인당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 기준치보다 2배가량 높다고 하는데 오늘은 다양한 재료로 나트륨 줄이는 방법부터 종류별 소금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지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좀 딴 얘기 좀 해볼까요? 밤에 이불에 지도 그리면 옆집 가서 소금 얻어라 이러잖아요. 네. 경험은 없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소금이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또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준다. 그래서 소금을 얻어와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였던 거죠. 소금은 기원전 6,000년경부터 썼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소금 아무 데서나 나지는 않습니다. 나는 곳이 한정적입니다. 때문에 유독 소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바닷물을 증발시킨 천일염을 조리해 즐겼다면 최근에는 소금의 종류 정말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오늘은 종류별 소금 사용법부터 같은 양을 쓰더라도 나트륨 줄이는 비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먼저 소금 산지부터 가보시죠. 드넓은 염전이 펼쳐졌습니다. 자연이 준 선물 소금을 만납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는 우리나라 최대 소금 산지죠. 4월이면 한 해 첫 소금 수확으로 분주합니다. 우리나라에 천일 염전이 들어온 해는 1907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염전을 축조를 해서 바람과 햇볕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었죠. 눈부시게 하얗죠. 이 소금을 만들기 위해선 신안 앞바다의 바닷물을 염전지로 일단 옮겨와야 합니다. 바람과 햇볕을 쬐며 증발 과정을 거치는데요. 기다림의 작업입니다. 그렇게 25일 정도가 지나면 염도가 10배 이상 농축되고 소금꽃이 이렇게 맺힙니다. 염전 바닥이 소금꽃 결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뜻 보면 눈밭 같죠? 살얼음 같기도 하고요. 하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 염전에는 소금의 꽃이라고 합니다. 또 소금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연이 보내준 귀한 소금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소금 거두어들이는 대파 작업인데요. 밀대인 이 대파를 이용해서 바닥에 쌓인 소금을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그냥 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힘만 갖고 하면 몸살이 난다는데요. 이렇게 땀 흘려 모은 소금, 통에 담는 건 이제부터 기계의 몫입니다. 이게 바로 순도 100% 소금인 천일염입니다. 대략 한 달 가까이 걸렸는데요. 여기서 끝 아닙니다. 남아있는 바닷물도 제거합니다. 이렇게 수분기까지 쏙 빼내면 근처 소금 창고로 모읍니다. 소금산입니다. 올해 수확한 햇소금들인데요. 국내 천일염 생산량 가운데 70%가 여기서 납니다. 전국 각지로 배달이 되는 거죠. 자연의 정성이 가득 담긴 소금, 우리 몸에도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몸의 체액은 0.9% 염화나트륨, 약한 소금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액이나 림프액 또 소화액에는 반드시 이 소금의 작용이 필요하고 몸의 세포막의 전기 평형을 이루는데도 이 나트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요리할 때도 꼭 필요한 게 이 소금이죠. 음식에 잘 쓰면 다른 양념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소금 종류 갈수록 다양해집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에서는 소금을 총 5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먼저 천일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대표적 소금이죠. 바닷물을 그대로 자연 증발시킨 겁니다. 배추 절일 때, 또 젓갈, 장류 만들 때 쓰입니다. 같은 바닷물이라도 기계 장치로 염화나트륨만 분리한 소금을 정제소금이라고 하는데요. 순도가 높고요. 짠맛 강합니다. 주로 식품업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제소금, 꽃소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천일염을 녹여 불순물 제거하고 다시 가열한 겁니다. 조리용으로 많이 쓰는 게 이 소금입니다. 천일염을 고온에 가열한 소금은 태움 용용소금입니다. 직염이 대표적인데요. 대나무에 천일염 넣고 고온에서 제조한 소금이죠. 끝으로 가공소금입니다. 위 4가지 종류를 제외한 소금으로 식품 첨가물 섞어서 감칠맛을 더한 건데요. 변화무쌍한 소금류입니다. 한식은 탕과 무침, 절임류가 많습니다. 음식의 풍미 높여주는 소금류는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인데 하지만 최근엔 건강 문제로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일일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 기준치보다 2배가량 높았기 때문인데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류량이 늘어나서 고혈압이나 부종, 또 신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중금속이 축적돼서 그만큼 지방이 잘 분해되지 않는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사용하는 방법 있다는데요. 양을 줄이면서 맛있고 건강한 소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들어 볼 건강소금 새송이버섯 소금입니다. 새송이버섯을 찬물에 깨끗이 씻고 얇게 채 썰어둡니다. 이걸 건조기에 넣어서 새송이버섯의 수분을 제거하는데요. 만약 건조기가 없다면 시판 중인 말린 버섯을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바싹 마른 버섯을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다음 들어갈 재료는 천일염인데요. 천일염은 체에 받쳐서 겉면에 묻은 불순물을 가볍게 씻어내고요. 약한 불에 볶아서 수분기를 없애줍니다. 소금 볶을 때는 코팅 벗겨질 걱정이 없는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이 좋습니다. 이제 앞서 만든 새송이버섯 가루를 넣고 섞어줍니다. 버섯 가루가 듬뿍 들어갔죠. 동일한 양을 써도 나트륨 함량이 확 줄어줄 새송이버섯 소금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줄 깻잎 소금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깻잎 찬물에 씻어 준비하고요. 미리 물을 올려놓은 찜통에 20초만 딱 쪄줍니다. 그리고 찬물에 가볍게 헹구는 잎을 칼로 송송 썰고요. 그리고 믹서에 갈아줍니다. 키친타월에 살짝 얹은 뒤에 꾹 눌러서 깻잎즙을 만들어주는 거죠. 미리 구워서 수분을 뺀 천일염에 만들어 놓은 깻잎즙을 붓고요. 즙이 사라질 때까지 약한 불에서 볶아주면 초록빛이 정말 예쁘죠? 향긋한 깻잎 향을 가득 머금은 깻잎 소금이 되는 겁니다. 깻잎에는 이제 칼슘도 풍부하고요. 특히 칼륨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금을 우리가 이제 같이 섭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 집에 건강즙이 있다면 이걸 섞어서 볶아주면 약재 향이 밴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기 먹을 때 감칠맛을 돋워줍니다. 색깔 참 곱죠? 건강소금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자연이 준 귀한 선물 소금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쓴다면 그 진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죠.